엄마의 특별한 사진. 평범한 일상 속에도 때로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효동이는 우연히 엄마의 사진 앨범을 발견하며 과거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엄마, 여기 이 사진 정말 멋져 보여요. 이거 어디예요? 이건 엄마가 리틀엔젤스에서 활동하던 때 찍은 사진이야. 저 무대는 북한의 평양이란다. 북한이요? 우리랑 사이가 안 좋다던데 거기서 공연을 했어요? 맞아. 그래서 더 특별했지. 리틀엔젤스가 평양에서 공연했던 건 정말 뜻깊은 일이었어. 우와, 엄마가 북한에 가봤다니 너무 신기해요. 어땠어요? 국경을 넘어 북한에 도착했을 때 북한 예술단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에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단다. 왜 울었어요? 말도 통하고 같은 나라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모두 형제인데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어. 거리가 멀지 않은데도 오가는 게 쉽지 않다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팠단다. 분단의 아픔을 모두가 함께 느끼고 슬퍼했던 것 같아. 정말 그랬겠네요. 그런데 엄마, 이 사진은 뭐예요?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온 거예요? 맞아. 우리가 공연을 다녀온 뒤에 답례의 의미로 북한 예술단이 여러 차례 한국에 와서 공연을 했어. 정말 다시 보니 너무 반갑더라. 그리고 이 사진은 할머니가 북한에 있던 가족을 만났던 모습이야. 아, 어렸을 때 들은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전쟁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다고요. 맞아. 할머니는 살아생전에 동생을 만날 수 있을까 늘 걱정하셨는데 결국 만날 수 있었단다. 우와, 할머니가 동생을 만나셨다니. 그런데 이런 큰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건 모두 왕아빠와 왕엄마 덕분이야. 두 분께서 목숨을 걸고 북한에 가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단다. 정말 대단해요. 왕아빠랑 왕엄마는 정말 용감하셨네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어요. 그래, 좋아. 이제 엄마가 천천히 들려줄게. (1991년) 왕아빠와 왕엄마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 위해 1년 동안 준비하셨어요. 그때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북한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했죠. 처음에는 북한이 왕아빠를 만나주는 걸 딱 잘라 거절했단다. 왕아빠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왕아빠, 왕엄마의 북한 방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박보희 회장님이 북한도 문 총재님을 친구로 만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을 더 믿게 될 거예요. 하고 계속 설득하셨어. 그러면 북한이 결국 받아들인 거예요? 맞아. 드디어 1991년 11월 30일에 김일성 주석이 왕아빠와 왕엄마를 북한으로 초대했어. 북한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단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통일교회의 문선명 선생과 영부인 그리고 수행원 일행을 공화국에 초청합니다. 공화국은 재북 기간 중 그 신원을 보장하겠습니다. 이 초청장은 김일성 주석이 직접 보낸 거였어. 그 초청장을 받고 왕아빠와 왕엄마는 김일성 주석과 만나기 위해 북한으로 향했지. 그런데 김일성 주석은 누구예요? 김일성 주석은 지금의 북한을 처음 만든 사람이야. 지금 북한을 이끄는 김정은 주석의 할아버지이기도 하고 당시 북한에서 가장 높은 자리인 주석으로 있었단다. 와, 북한을 만든 사람이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네요. 맞아. 그래서 왕아빠와 왕엄마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셨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일이었어. 북한에 도착한 첫날 새벽, 왕아빠와 왕엄마는 영빈관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올린 이 기도는 하늘 부모님께 드리는 정성의 마음이었어요. 만일 영빈관에 도청 장치가 있었더라면 남북 통일을 바라는 왕아빠 왕엄마의 마음이 김일성 주석에게 전달되었을 거예요. 왕아빠와 왕엄마는 북한의 심장이라 불리는 만수대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하셨어요.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된 그 자리에서 두려움 없이 하늘 부모님 주의와 참사랑으로 남북이 하나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아닌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북한에서 첫 번째 날 왕아빠와 왕엄마는 북한의 중요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 왕아빠는 그때 북한에서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말을 하셨어. 주체 사상을 비판하는 건 법을 어기는 일이었거든. 하지만 왕아빠는 1시간 동안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크게 호통치며 말씀하셨고 그 모습을 김일성 주석도 생중계로 보고 있었어. 피해보다 진행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좋을 수 있는 찾아가라. 우리 구원해주마. 그럼 다 끝났대. 그러게 뭐다 하니까 문제가 벌어지지. 남한도 그러란 말이고 북한도 그러란 말이지. 자기도 정말이 옳다고. 그래서 하는 거죠. 내가 그렇습니다. 이런 일 죽은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용하니까 우리 하나님 보지 않지. 하나님 보야 되고 당신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나?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 마음 봤어? 봤어. 또 사랑 있지요 사랑. 사랑 봤어? 보지 못한 그 귀한 것을. 남북은 반드시 통일돼야 하지만 총칼로는 안 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주의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남한에 북한 간첩이 2만 명이나 있다고 들었어요. 그 명단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들을 교육시켜서 통일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북한의 지도자들은 얼굴이 빨개졌고 경호원들은 긴장했어. 그때 박보희 회장님과 김효일 보좌관님은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었대. 와,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겠어요. 맞아. 그런데 왕아빠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 왕아빠는 여기까지 와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는다고 하시며 북한 지도자에게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달하셨어. 그 말은 김일성 주석에게도 보고됐을 거야. 왕아빠의 연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왕아빠는 두려움 없이 목숨을 걸고서 당당하게 하늘 부모님 주의, 사랑에 의한 남북 통일의 방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왕아빠와 왕엄마는 김일성 주석과 만났단다. 우와, 왕아빠가 정말 기쁘셨겠어요. 그런데 사실 마냥 기쁘셨을까? 왜요? 왕아빠는 북한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셨고 북한에서는 왕아빠를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단다. 왕아빠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어. 그리고 북한에서는 연좌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가족 중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가족 전체가 벌을 받게 돼. 그래서 왕아빠의 부모님도 돌아가시게 되었을 거야. 네? 부모님을요? 그게 말이 돼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완전히 원수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셨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아빠는 참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하늘 부모님의 꿈인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 김일성 주석을 만나자마자 환한 미소로 얼싸 안으셨어. 왕아빠가 북한의 마전 주석 공간에 도착했을 때 김일성 주석이 이미 나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이념을 넘어 오랜만에 만난 형제처럼 서로를 얼싸 안았어요. 김 주석께서 저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가족도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산 가족이 고향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동감입니다. 내년부터 북남 이산 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운동을 시작합시다. 왕아빠는 이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적인 미래를 이야기하며 김주석에게 정중히 제안하셨고 금강산 개발과 남북 경제 협력 같은 일도 함께 추진하기로 하셨어요. 핵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핵 사찰 협정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주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나도 동의합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겁니다. 금강산이 정말 아름답더군요. 이곳을 우리 민족의 관광지로 크게 개발하면 좋겠습니다. 문 총재님처럼 국제적인 안목을 가진 분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지요. 왕아빠와 김일성 주석은 고향 음식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었어요. 특히 언 감자국수 이야기를 재밌게 나눴어요. 언 감자국수는 정말 별미네요. 문 총재님 고향에서는 별미로 드셨겠지만 저는 살기 위해 먹었지요. 백두산에서 추운 날씨 속에 감자를 땅속에 묻고 도망쳤던 기억이 납니다. 우와, 그러면 둘이 친해지신 거예요? 맞아. 왕아빠가 김일성 주석을 형님이라 부르고 김일성 주석도 동생이라 불렀어. 왕아빠와 김일성 주석은 형제처럼 마음이 잘 통했어요. 왕아빠는 김일성 주석에게 형님, 김일성 주석은 왕아빠에게 동생이라 부르며 친밀함을 표현했답니다. 사냥 좋아하십니까? 다음에 백두산에서 함께 사냥을 하시지요. 좋습니다. 형님은 낚시도 좋아하시지요. 다음에 알래스카에 가서 곰만큼 큰 넙치를 잡으러 갑시다. 곰만큼 큰 넙치요? 하하하, 좋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복도를 걸으며 함께 사진도 찍었어요. 엄마, 그럼 김일성 주석이 왕아빠와 이야기했던 약속을 지켰어요? 그럼 왕아빠가 평양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북한의 대표들이 서울에 와서 중요한 약속에 서명을 했어. 그리고 북한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핵을 점검하는 일도 시작했어. 왕아빠와 왕엄마의 북한 방문 이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왕아빠와 왕엄마가 북한에 다녀온 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 우선 남북 경제 협력이 시작됐어. 왕아빠와 왕엄마의 노력 덕분에 평화 자동차 공장이 설립되고 현대가 금강산을 개발했지. 또 보통강 호텔도 만들어졌고. 우와, 정말 큰일이네요. 그럼 경제적으로도 서로 도와주는 일이 많아졌겠어요. 맞아. 그리고 문화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졌어. 리트렌젤스가 평양에서 공연을 했고 북한의 만경대학생 소년궁전도 서울에 와서 공연을 했단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지. 우와, 그래서 엄마가 북한에 가서 공연도 하고 우리 할머니가 북한에 사시는 가족을 만날 수 있었군요. 맞아. 평화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고 평화센터도 준공되었어. 또 순례단이 북한을 방문하고
남북 간의 교류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어. 진짜 멋져요. 왕아빠와 왕엄마 덕분에 남북이 점점 더 가까워졌네요. 왕아빠, 왕엄마와 김일성 주석의 만남은 단순한 외교적 대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참 사랑과 용서의 힘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참부모님은 그 사랑으로 분단된 한반도에 평화와 화합의 길을 만들어내셨답니다. 엄마, 나도 남북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원수를 참사랑하셨던 왕아빠, 왕엄마처럼 저도 참사랑을 베풀 줄 아는 왕아빠, 왕엄마처럼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주 멋지다, 우리 효동이.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에 의해서만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진정을 다해 북한을 생각하고 위할 때 북한도 마음을 연다는 것을 보여주신 왕아빠, 왕엄마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